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박지성, 손흥민, 류현진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돈을 정말 많이 받는데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선수처럼 운동은 못하지만 투자는 할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미국 시장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QQQ랑 SPY를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거 나스닥 100이나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탑 10 기업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로는 FNGS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건 FNGO라고 3배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탑 10 기업에 더 포커스 맞춰서 투자할 수 있고 이걸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한국에 상장된 ETF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탑 10 기업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탑 10 기업은 이제 국가급 기업으로 탄생되고 있는데요.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애플, 마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한국을 뛰어넘는 GDP를 뛰어넘는 시총이 다가온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2021년 현재 애플은 2,472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미 뛰어넘었죠. 벌써 국가급 기업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소는 넘사벽이 됐고 나머지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는 국가 인구보다 플랫폼 유저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5억 명, 구글은 20억 명 등 지금은 이보다 더 큰 숫자의 유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 있는 인구보다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 수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유저를 갖고 있는 국가급 기업들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탑 10 기업은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FNGS가 탑 10 기업이고 QQQ는 나스닥 100,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1개월간의 수익률을 보면 QQQ 가장 높죠. 나스닥 100이 가장 높습니다. 3개월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QQQ가 가장 높은데요. 그런데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FNGS가 48.7%로 가장 높습니다. 탑 10 기업에 투자하는 게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FNGS는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달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미국 공룡 기업을 가장 잘 담고 있는 ETF 두 개를 뽑자면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랑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두 개 모두 들어보셨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혹은 내게 맞는 상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타이거가 붙었으니까 운영사는 미래에셋이고 상장일은 2021년 4월입니다.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산 규모가 6,900억이나 몰려왔습니다. 총 보수는 0.49%고 투자 종목은 탑10 기업에 투자하니까 당연히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ETF 주봉 차트인데요. 역시 아름답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죠. 이 중에서도 웬만하면 저 저점에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 웬만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기업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애플이 21%, 마소가 20%, 구글이 17%, 아마존이 13%죠. 요 4개를 더하면 마가라고 이야기하는데 72.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4개의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이 ETF의 변동폭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요 4개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ETF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앞에 코덱스가 붙었으니까 삼성 자산운용이고 상장일은 2019년 1월입니다. 자산 규모는 4,990억, 꽤 큰 규모죠. 그리고 총 보수는 0.45%, 앞에서 말씀드린 ETF보다 조금 보수는 적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투자 종목은 역시나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주봉 차트입니다. 아름답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죠. 요 밑에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는 건 좋은데 조금 벌어졌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단에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를 보면은 1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1.2%를 차지하는 게 넷플릭스죠. 앞에는 애플이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여기는 넷플릭스랑 테슬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ETF는 균등 분배 투자라고 있습니다. 10개의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10%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3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할 때 변동폭이 생기게 됩니다. 리밸런싱을 해서 다시 10%를 맞춰놓으면 3개월 동안 또 변동이 생기겠죠. 그 변동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넷플릭스랑 테슬라,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알리바바랑 바이두는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중국이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이두랑 알리바바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10개의 기업에 균등 분배 투자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가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10개의 기업은 모두 다 같지 않겠죠? 같은 기업은 6개가 있고 다른 건 4개가 있습니다. 6개의 기업을 보면은 애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아마존은 같습니다. 그러면 요 6개는 같으니까 우리는 다른 기업이 뭔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을 봤더니 미국 테크 탑10은 마소랑 페이팔 그리고 어도브, 컴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팡플러스는 알리바바, 바이두, 트위터,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에 있는 건 중국 기업 2개가 포함되어 있죠. 요걸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을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테크 탑10이 좋고 아니다. 나는 중국 기업도 같이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 팡플러스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 ETF는 완전히 다른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팡플러스는 균등 분배 방식으로 애플을 10%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10%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테크 탑1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애플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21%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죠. 보통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계좌를 보면은 애플에 100만원, 그리고 마소에 100만원,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나는 애플에 관심이 많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애플의 50%, 나머지의 10%씩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워런 버핏은 애플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가중 방식을 거의 쫓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투자할 때도 어떤 방식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탑10 기업에 투자한다고 나왔는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인텔과 넷플릭스가 없었죠. 이 기업은 시총이 밀려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 현재 어도비랑 컴캐스트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할 때 뒤에 있는 기업들이 넣고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 테크 탑10은 리밸런싱 할 때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중 방식이니까 이 10개를 다 고르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 시총에 맞춰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팔, 그래서 금융 쪽에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비중이 작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크 탑10에 투자하면은 나는 금융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비중이 작구나.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금융주를 하나 더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 비중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뒤에 H자가 없죠. 하지만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H가 있습니다. H가 있다는 것은 환율 해지를 해준다. 즉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없는 거는 환율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그냥 수익률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미국 테크 탑10은 얼마나 수익률 변동이 있는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는지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년간의 차트인데요. 최저점을 따지면 1000원 정도 되고 최고점은 12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대비 25% 올라가고 고점에서 떨어지면 한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동폭이 싫다. 그러면 환율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미국 팡플러스를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다. 이런 변동성을 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실제 두 개의 ETF의 수익률 차이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건데요. 회복 탄력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 폭락 이후에 얼마나 탄력이 있게 올라왔나 봤더니 미국 테크 탑10이 조금 더 탄력이 높게 올라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리스크 요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9월까지의 차트인데 노란색이 폭락이 한번 왔었죠. 중국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폭락이 나오니까 여지없이 이것 또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중국 투자 여부랑 환율 노출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있을 테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게 더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탑10 기업 ETF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표 ETF 두 개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yes or no를 해보면 4개에 맞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중국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팡플러스가 낫고, 아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싶으면 미국 테크 탑10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 테크 탑10이고, 아니다, 나는 균등하게 10%씩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팡플러스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율에 대한 노출인데요. 환율 변동폭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미국 테크 탑10이고 아니다. 그러면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이거랑 견져서 내가 예스가 더 많으면 미국 테크 탑10이고 노가 더 많으면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 계좌에 중국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많다면 여기서는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고 ETF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